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 잡입니다. 오늘 12월 8일 오후 8시 정도인데, 좀 많이 봐야 돼서 최대한 빨리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 좀 체크 좀 하고, 어떤 분께서 지금 미국 증시, 헤드앤숄더, 단기 고점 패턴으로 좀 보인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좀 의견,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지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성비 좋은 위치에 있어 보이는 종목들 이번 주에 이렇게 가져왔었죠. 그래서 이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네 종목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보면, 일단 미국 증시 봐야겠죠. 미국 증시. 미국 증시 어제 다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었죠.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이 코로나 이후에 이 2022년 고점, 이 고점 근처까지도 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조정도 상승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모습이 한 요 정도 나스닥 뭐 S&P가 이 정도 빠졌다고 하면 요 정도밖에 지금 하락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추세를 상승으로 다시 전환시키면서 물론 상승하면서도 조정 파동이 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결국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앞전에 있는 고점을 넘어가서 지금 이 36,260포인트 보시면 그 구간이 딱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지금 완전 거의 고점대에 있는 물량을 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이전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위에서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돌파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5일선을 이탈해서 꺾이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국 증시를 말씀하신 게 나스닥 아니면 S&P 500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어떻게 보신 건지 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신 건지 아니면은 어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헤드앤숄더는 여기 앞에서 이렇게 더 보이는 것 같죠? 앞에서 오히려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이죠.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신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추세가 있었고 이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돌파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돌파하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보시면 위에서 약간 상승 탄력을 잇고 박스권을 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 앞전 이전 고점 여기를 지금 돌파해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 오히려 쌍봉 패턴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파해 주는지 아니면 2평 꺾이면서 내려오는지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내려오더라도 지지 구간이 여기 정도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지지 구간이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급등 이후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 탄력이 둔화돼서 꺾이려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할 거라면 여기를 얼른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 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뭐 나스닥이랑 똑같죠.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 있었고 이런 추세 있었는데 돌파를 해서 올라갔고 지금 이전 고점대 지금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이랑 똑같이 이 고점을 위로 얼른 돌파를 해주든 아니면 조정 눌림이 나오더라도 눌림 살짝 주고 다시 얼른 회복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S&P 500도 이 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내려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전 지지 구간을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으로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고 오히려 올라간다?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 매매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미국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 크게 보면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이런 추세가 있었죠.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추세 저항 맞고 지지받고 내려온 듯 하더니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추세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이런 식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국내 지수 좀 보면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역회에 대한 숄더 패턴으로 좀 보이는 움직임이 있었다. 물론 이걸 완벽하게 역회된 숄더라고 볼 수 없지만 이런 식의 하락 파동 이후에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에 약간 갭으로 떨구면서 내려오면서 안 좋은 흐름이 다시 장기평에서 저항 맞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갭상승 해버리면서 장기평 112, 224일선 위로 껑충 올라갔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지지 나온다. 일단 448일선까지 한 번 더 조전하러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를 돌파해야 지금 일단 단기 고점대 라인, 고점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아직 완벽히 돌파해주지 못했죠. 이 추세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뭐 정확히 고점과 고점끼리 연결을 한다면 이런 식의 모습인데, 이러면 또 돌파를 한 듯한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면 돌파를 했더라도 여기서 지켜주고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 위에서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와야겠죠. 가장 베스트는. 아니면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온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세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오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 그 구간이 딱 맞지만 2500포인트 초반으로 좀 보이죠. 그래서 이 구간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보면 코스피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중장기 저점 추세를 이탈했었다가 다시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 추세 안에서 아래 꼬리 달리고 위로는 저항 맞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다음 주에서 또 다다음 주 안에 뭔가 또 움직임이 있을 것 같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이 나올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위로 돌파해준다. 그럼 비중 늘려가면서 조금씩 더 매매해봐도 괜찮겠죠. 위로 돌파해준다면 주봉상 이 장기 구름대 라인 그리고 장기평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주봉상 상승이 한 번 더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코스닥도 이렇게 일봉상 역회된 숄더 패턴의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안타까운 건 아직 장기평 아래 있죠. 장기평 3개가 모여있는 구간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주면 이런 식의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나오는 이 추세 상단까지도 도전을 하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더라도 여기까지 도전하러 갔다가 내려오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한 840, 5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상승 탄력을 주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어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코스닥도 지금, 코스닥은 뭐 이 중장기 저점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윗거리가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가격대, 이 구간이죠. 윗꼬리 달리고 있는 가격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해주고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다음 주에, 그러면 구름대 타고 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림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헤드앤숄더 단기 고점 패턴으로는 저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증시도 이전 고점대 라인까지 와 있고, 여기서 하락한다면 쌍봉 찍고 빠지는 하락 패턴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성비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종목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빨리 짧게 볼게요. 먼저 한 익스프레스부터 좀 보면, 어, 한 익스프레스 이번 주에 크게 움직임은 없었지만 이 강하게 들어올리는 0 이후에 눌러주는 눌림 자리에서 오히려 이 구간을 지켜주고 오히려 오늘 4% 올라주는 모습 나왔죠. 그래서 이 가격대 111선 괜찮게 아래 꼬리를 지켜주는 모습 나오길래,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 이런 식의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었고, 내려가면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제가 가성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나와줘서 장기평 위로 다시 올라왔죠. 보시면 크게 보더라도 여기서 이 박스권으로 장기평 위로 올라오지 못했었습니다.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근데 오늘 이 양봉으로 448선 위로 올라왔다는 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더 짧게 본다. 448선이나 224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튀면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 그러면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겠죠.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다시 가는 1대1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추세를 말씀을 드렸죠.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지금 강하게 매집봉 뛰면서 올라왔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저점 추세, 이 추세 아래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으니 올라오고 지금 보시면 또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죠. 방어해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추세 짧게 매매한다. 이 추세 손절 라인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이죠.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 너무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를 보신다면, 음,
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260원. 1260원도 위아래로 지지 저항이 겹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126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가 좀 가능해 보이고, 아니다, 난 짧게 매매하겠다. 그럼 이 추세 하단 보시고 매매가 여전히 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마찬가지로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빠지지 않았다는 거 지켜주고 약간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으로 상신 브레이크. 상신 브레이크는 이번 주에 흐름 괜찮았죠. 보시면 상신 브레이크도 그 장기평 위아래에서 지금 손절 라인 짧게 매매가 가능해 보인다, 이 말씀 드렸고, 그리고 보시면 들어올리는 영 이후에 눌러주는 차에서 흔들기 자리로 보인다. 이렇게 이평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평 모아주고 올라갈 것 같다. 성화이텍처럼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렇게 다시 골 한번 파고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위치는 올라간다면 가성비 좋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위아래로 윗꼬리 아랫꼬리가 많이 달리는 구간을 지금 다시 돌파해서 몸통으로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짧게 448일선이나 지금 112, 224일선 겹치는 이 3,500원 손절 라인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이죠. 그리고 지금 일단 단기 저점 추세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만 유지해준다. 그럼 이 추세 밟고 계속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내려오더라도 장기평 근처에서 이렇게 돌려서 올려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래서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물론 이번 주 초반 중반에 내려왔지만 오늘 괜찮은 흐름이 나와서 다시 장기 입형 위로 올라갔다는 거. 주봉으로 보면 상신 브레이크도 이런 그림인데, 주봉상 112 주선 위로 올라와서 아랫꼬리로 방어해주는 이번 주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또 보시면 지지 저항 많이 겹치는 자리로 보이죠. 3,500원대 초반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상신 브레이크 지금 이 3,520원대 진입해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으로 웰크론한텍.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자체는 초폭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린 가격이 이 3,630원 정도거든요.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는 가격대가 여기고, 이 기준봉으로 삼을 수 있는 매집봉 이후에 몸통의 중간 정도가 딱 이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래서 아래로 가면 자르면 그만이고, 아니면 난 분할하겠다, 이 양봉의 시가까지는 분할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가 깨진다, 이 바닥까지 보러 가거나 다시 한번 추세 하락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하실 거라면 여기서 1차, 2차 정도 받으시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적어도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고려하셔서 손절을 하시거나 크게 모아갈 것이라면 지금 여기서 1차, 2차는 여기서 받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한 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거.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 이 가격대를 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튀어서 장기평 위로 올라가주면 베스트겠죠. 그리고 차트도 보면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하락이 크게 나오고 매집봉을 띄우고 매집봉 기준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웰크론한텍도 좀 괜찮게 보고 있다는 거. 단기 하락 추세도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돌파했죠. 지금 보시면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가 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광동제약. 광동제약 저도 어제 진입을 했습니다. 50만 원. 광동제약 진입을 했는데 저도 한 요 정도 7,400원, 30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좀 한 번 더 위로 튀어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7,300원 정도 손절로 지금 저도 어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수익권인데, 그래서 광동제약도 지금 이번 주에 급등 나왔고, 급등 이후에 이 기준봉으로 삼으시는 캔들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슈팅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개미 한번 털려고 다시 이 이전 지지받았던 구간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7,3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했고, 크게 보면 광동제약 차트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들어올리는 영 눌러주는 차에서 바닥 다져주고 올라온 느낌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거래량이 딱 봐도 털고 나간 거래량으로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눌러주고 하락하면서도 매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집봉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매집이 끝나서 올리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구간은 가성비 좋게 들어올리는 영 눌러주는 차에서 다시 올렸으니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광동제약 오늘 어제 7,640원에 소액 진입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삼목 에스폼. 삼목 에스폼도 어제 양봉으로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는데, 보시면 엊그제, 그리고 어제 오늘 또 아랫꼬리로 방어해주면서 결국엔 이 가격대를 방어해주고 있죠.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 라인도 이 장기평 3개가 모여있는 이 가격대였는데,
이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위로 이 박스권 돌려서 위로 한번 튀어줄 가능성이 있겠죠. 들어 올리고 내려왔는데 이 가격대에서 안 뚫리고 지켜준다? 지켜주면 이런 식으로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고 아래로 손절 라인 짧죠. 위로는 이렇게 열려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삽목 S품도 지금 보시면 차트 자체가 바닥권에서 이제 들어 올리는 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거래량으로 놓고 보면 딱히 털고 나간 듯한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제 기준에는. 그래서 엘리어트 1파, 2파 나왔고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박스 치다 3파가 나올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내려가면 자르면 됩니다. 제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으면 자르면 그만이고요. 그래서 지금 삽목 S품도 지금 가성비 좋은 매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삽목 S품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진입은 하고 싶지만 지금 이미 이번 주에도 꽤 여러 종목을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좀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비셈전자. 비셈전자도 제가 111선 위에서 111선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죠. 근데 이번 주에 뭐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해주면서 약간 도치형의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왔죠. 크게 움직임 없이.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보시면 딱 이런 위치인 것 같죠. 보시면 앞에서 주봉상 여러 번 지켜줬던 구간 여러 번 지켜줬던 구간을 이탈했다가 아래에서 매집 띄워주고 올라와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켜준다. 지켜주면 그냥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대신 내려가면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비셈전자 저도 오늘 또 진입했습니다. 비셈전자. 제가 여러 종목을 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백화점식 매매라기보다는 가성비 좋은 위치에서 손절을 다 걸어두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동 주문 보시면 제가 매매는 이렇게 다 하고 있지만 보시면 자동 주문이 다 걸려 있습니다. 감시 중, 감시 중, 감시 중, 감시 중, 감시 중. 코콤만 지금 안 걸어놨죠. 코콤이랑 서울식품 정찰 보내놓은 거. 그 PHC 거래 정지라 매매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다 지금 손절 7,900원, 7,300원, 3%, 4% 이런 식으로 다 걸어놨습니다. 미린드먼 아시아만 지금 매집봉에 좀 나올까 해서 5,700원에 익절만 좀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동 매매로 지금 손절을 다 걸어두고 매수를 했다는 거. 그래서 뭐 모아간다는 식으로 매매하기보다 손절 라인 짧게 매매하려고 지금 자동 매매를 돌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비셈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만 좀 지켜주면 당장 수급은 들어오고 있진 않지만 앞에 매집봉 있고 바닥에서 매집봉 띄워줬으니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갑자기 장대 양목 띄워주면서 그리고 내려간다. 여기 이탈하면 자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비셈전자도 보시면 손절을 얼마에 걸어놨냐 비셈전자 보시면 3.5% 3.5%니까 4,400, 400원, 4,500원 좀 안 되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 손절을 하려고 지금 자동 매매를 걸어놨습니다. 왜냐면 아래로는 짧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려갔는데 뭐 다시 올라와서 올라가면 뭐 아쉽지만 여기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죽을지 아니면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짧게 아래로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 있으니 이 매집봉을 좀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비싼전자 지금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진입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현우산업. 현우산업은 이제 이번 주에 가져온 종목 중에 이 손절 라인을 이탈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약간 위아래 지지저항 겹치는 가격대로 이 4,100원대로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죠. 근데 화요일날 이탈하더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탈하니까 못 올라오죠. 이 꼬리로 저항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으로 이 가격을 제시해드렸는데 그러면 다시 이 가격대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매매해보기 괜찮겠죠. 그러면 이제 장기 입현까지 한번 찌르는 매집봉들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 올라온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튈 가능성을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 구간에서 저항받고 내려가고 있으니 굳이 매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대신 만약에 지켜보시다가 올라온다면 올라왔을 때 이 4,100원, 7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도 저도 3,600원 초반에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일봉으로 보면
뭐 위아래로 그냥 흔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드림 시큐리티도 화요일날 바로 8%대까지 올라가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는데 다시 내려왔다가 또 빼고 또 지금 음봉과 양봉의 캔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보면 잘 안 보이죠, 여러분. 근데 장기평 112, 224 위에 있고 448선 위에 있고 주봉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3,500원 중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위로 올라오면 매매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지금은 윗꼬리로 되어 있지만 이 가격대에서 들어갔던 거거든요. 3,600원대. 대신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도 저 손절을 걸어두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드림 시큐리티도 그래서 보시면 4% 손절 걸어놨죠. 3,460원. 3,460원이면 한 요 정도 되는 모습이죠. 여기만 좀 딱 그 구간이 또 이번 주 주봉의 아래꼬리 가격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좀 지켜주면 올라갈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하면서 조금 더 아래 봐도 괜찮습니다. 대신 저는 손절을 짧게 가져가려고 3,460원으로 잡아놨다는 거.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장기평 위로 올라와 줬고 크게 보면 중장기 우상향 추세입니다. 지금 이 추세를 계속해서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1년 동안 지금 우상향 박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봐도 괜찮고 월봉으로 보면 제가 이 추세 안에 있는데 몇 개월 안에 튈 것 같다. 아래든 위든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는 이 추세 저항을 막고 있긴 한데 여기를 위로 이렇게 확 뚫어주는 캔들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도 손절 잡고 매매해볼 수 있는 타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두세 달 안에는 늦어도 두세 달 안에는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내려가면 자르면 되고 다시 내려온다. 그럼 자르면 되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저점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이 가격대가 2,500원 정도 되는데 내려오면 2,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종목들 하나씩 좀 볼게요. 코콤, 하이스텔, 삼지전자, 동원수산. 코콤은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코콤은 제가 언제 샀냐면 요때 바로 갈 가능성에 1차로 한 20만 원 정도를 샀었습니다. 7,000원대. 그리고 여기 장기평 내려왔을 때 2차로 20 얼마를 더 사서 지금 50만 원 정도 거의 맞춰놨거든요.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죠. 평단이 높아요. 6,800원 정도 되는데 근데도 제가 왜 가지고 있냐? 비중이 일단 작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여러분 지금 매집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단기 우상향 추세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추세를 지켜주면 적어도 제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제 근처 평당 근처까지는 한번 올라오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크게 보면 코콤도 지금 이 바닥권에서 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보시면 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위로 튀면 한 번 더 이렇게 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나쁘냐? 재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시총 800억, 대주주 지분 나쁘지 않고 재무 뭐 올해만 작년에만 적자 났죠. 올해는 흑자가 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재무도 위험해 보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부채 없고 유보율 괜찮고. 근데 주가는 바닥이고.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는 제가 더 빠져도 크게 잃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 왜 물을 안 타고 있냐? 저는 올라오면 불타기를 할 거지 이 구간에서는 안 살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올라오면 비싸게 사더라도 불타기를 할 생각이지 물타기 할 생각은 없는 종목이고 지금 일단 이 바닥권에서 수렴한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 저점 추세를 올려주고 있으니 이 수렴 방향성 끝에서 어떤 흐름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갑자기 위로 확 안 튀어도 이런 자리에서 좀 옆으로만 돌려줘도 괜찮겠죠. 저점 추세 깨지 않고. 대신 내려가면 이런 식의 가격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매매를 하실 거라면. 그래서 코콤도 지금 뭐 CCTV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지금 테마가 엮여 있어서 어떤 그림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크게 뭐 50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을 매수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이스틸.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엘리어트 3파가 나오지 않은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역배열에서 엘리어트 1파 나온 것 같고 이게 2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매집이 박스권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털고 나간 거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밀렸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박스권 치면서 지켜주고 이 자리에서 올라왔길래 여기서 3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때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죠. 근데 이걸 깨고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추세가 이렇게 있고 저점 추세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런 움직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되겠죠. 위로 튀면 그때 매매하면 되는 거고 아래로 빠지면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엘리어트 3파가 나오지 않은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여기서 돌려주다가 이평 위로 올라오는 뭐 장대 양봉이나 매집봉이 하나 뜨면 괜찮겠죠. 기준봉으로 삼을 수 있는 매집봉이 뜬다면. 그래서 이런 식의 자리를 좀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하이스틸도. 그래서 하이스틸도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삼지전자. 삼지전자는 추세를 돌린 건지 고점끼리 연결하면 어떤 추세인지 궁금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면 일단 이 언젠가 2014년도부터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추세였습니다. 꾸준히 우상향 박스권에 있었죠. 근데 이 박스가 최근에 하락 박스로 전환이 됐었죠. 그래서 이 하락 박스 아직 안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바닥을 잡아서 돌려주는 움직임이냐 이걸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주봉이나 월봉으로 좀 크게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이런 식의 이런 식의 하락 박스권인데 보시면 이렇게 하락 박스권을 나타내다가 저점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좀 지켜주고 돌려주는지 그래서 완전히 돌려주는 자리라고 좀 보기가 애매한 게 그러면 이 추세를 아예 벗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기 저항 맞고 내려왔으면 이런 식으로 더 내려왔어야 되는데 더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려줬을 때 장기평 위로 올라가거나 그럴 때 들어가면 괜찮겠죠.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앞에서 9월 달에 매집봉 띄우고 살짝 더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장기평 위로 올라왔죠. 일봉상. 그러면 111선, 224선 기준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히 추세를 돌렸다 아니다. 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락하는 박스 안에서 하락하는 박스 안에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박스 안에서 저점을 더 낮추지 않았다는 거. 이걸 좀 괜찮게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돌려주고 돌파해서 눌림 주고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삼지전자도 지금 일봉상 위치는 지금 괜찮아 보인다. 오늘 그리고 괜찮게 3%대 양봉 나와줬죠. 그러면 눌러준다. 224에서 손절 잡고 이렇게 매매할 수 있겠죠. 3% 손절 라인이 요거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 매매하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앞에 매집봉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한 번 더 올라가면 이렇게 탄력받고 훅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지전자도 차트는 괜찮아 보이고 제가 재무는 제대로 재무도 깔끔하네요. 야, 이렇게 큰 회사였나요? 삼지전자가? 와, 코스닥인데 매출이 2조 9천억? 2조? 1조 5천? 야, 이렇게 큰 회사인지 저 몰랐는데 영업이 당기순이 괜찮게 나와주고 있죠. 부채 없고 유보율 괜찮고. 삼지전자는 재무도 굉장히 탄탄하네요. 전기공사 2차전지 재료 괜찮고. 삼지전자도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동원수산. 동원수산을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져왔었던 자리가 여기였는데 저는 이제 이 손절이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아직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시면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면 이전 저점 때까지는 한번 내려갈 수가 있다. 근데 보시면 크게 보면 이 이전 저점이 앞에서도 여러 번 지지가 나왔던 가격대예요. 그리고 또 저항이 나왔었던 가격대이기도 하면서 근데 보시면 이 저점까지도 깨고 지금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야 이거 뭐야 골팍이 나온 거 아니야? 골팍이 나오고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 베스트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모아가는 게 맞냐? 아니죠. 저는 올라오면 장기평 하나라도 위에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더라도 불타기를 하더라도 올라왔을 때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불타는 게 맞지. 지금 자리는 굳이 모아갈 자리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 주구장창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 횡보를 1년, 2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장기평 위로 그러니까 장기평 한 개라도 위에 캔들이 안착했을 때 손절 잡고 매매하는 게 안전하거나 불을 타더라도 아래에서 계속 떨어질 때 사는 것보단 좀 안전하게 위로 올랐을 때 불타는 게 좀 더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원수산도 야 이게 하락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왔어요. 이미 털어내려는 움직임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고 들어왔으니 한 번 더 바닥 한번 확인해 주고 다져주고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겠고요. 어떤 그림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중바닥으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평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제가 엊그제 대상우를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죠. 대상우를 제가 분봉으로 보면 요 자리 점심시간에 들어갔다 말씀드렸죠. 23,750원 정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이 좋게도 상한가 걸어 잠가서 어제 그리고 슈팅이 나와서 어제 팔았습니다. 저는 오늘 안 팔고 오늘 팔았으면 오히려 물릴 뻔했죠. 오늘 팔았으면 오히려 오늘 물릴 뻔했습니다. 아니면 손절을 했거나. 근데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어제 팔았냐? 대상우를 왜 어제 팔았는지. 물론 운이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어제 팔았냐면 어제 원래 아침에 일 들어가기 전에 20% 수익권에 자동 매매를 걸어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대상홀딩스 우가 거래 정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상으로 수급 몰릴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좀 더 크게 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20% 자동 매매를 걸지 않았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어제 대상우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제가 상한가에 팔지는 못했지만 상한가 근처에서 팔았습니다. 28% 35,000원에. 그래서 하루 만에 지금 147,000원 거의 상따를 한 건데 운이 좋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흐름 괜찮길래 종가 기준으로도 10%죠. 13%죠. 그냥 만약에 흐름 괜찮으면 냅둘까 생각도 했는데 줄 때 먹고 나가자. 왜냐? 오늘 다시 대상홀딩스 우가 거래 정지가 풀릴 거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 어제 거래 정지됐다가 오늘 다시 풀렸죠. 그럼 수급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대상홀딩스 우로. 그럼 대상우는 반대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팔았던 겁니다. 차트가 비슷해 보여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저는 매매를 한 거거든요. 물론 운이 좋았던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운이 좋았던 게. 대신 저는 그래도 이런 식의 시나리오는 있었다는 거. 대상으로 수급이 몰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물론 20%도 엄청 큰 거죠. 그렇죠. 운이 좋게도 28% 정도 수익을 좀 받고 그래서 신기하게도 파니까 또 이렇게 하락 나오는 거 보니까 어제 팔길 정말 잘했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줄 때 짧게 짧게 먹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뭐 제 친구도 코인도 하고 요새 코인 난리죠. 뭐 다시 부장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뭐 현물 ETF 승인 이슈도 있고 근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경기 침체 또는 경제 위기로 주식이나 부동산이 좀 많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때문에 믿으면 안 돼서 최근에 비중도 다 줄였다고 말씀드렸죠. 3천만 원대에서 때 매수를 해놨었는데 3천만 원대 금액을 매수해놨었는데 최근에 여러분 제가 이 손절 잡고 매수한 종목들 아니면 한 200만 원치 정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비중을 줄였을 정도로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를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진짜 폭락하겠죠. 근데 안 오면 뭐 아쉬운 거고 안 오고 뭐 상승장이 오면 아쉽지만 저는 이걸 염두해서 비중을 다 줄여놨는데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친구가 같이 차트 공부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도 개별 종목들 역배열에 그냥 끝없이 하락하는 종목들 많은데 여기서 경기 침체까지 맞아버린다? 차트를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 침체 오기 전에 한탕 해먹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봤더니 지금 제약바이오 그 마이코플라즈마 때문에 제약 쪽 수급 들어오고 있죠. 광동제약 뭐 이런 종목들 수급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뭐 바이오도 뭐 크지 않지만 바이오 쪽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 쪽도 어느 정도 뭐 퀄리타스 반도체인가 뭐 저주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야, 경기 침체까지 맞아버리면 차트 다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오히려 경기 침체 오기 전에 한탕 해먹을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런 식으로 광동제약, 삼원강제, 괜찮은 종목들, 상신브레이크, 비쌈전다, 드림시큐리티 이런 종목들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중장기 관점은 하락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식의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 보시면 국제약품도 계속 죽으러 가더니 이번에 마이크 플라즈마랑 뭐 이슈 엮어서 올렸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오기 전에 한번 해먹어야지. 안 그러면 주구장창 죽으러 가거든요. 물론 경기 침체 맞고 골파서 올릴 수 있는 종목들도 많겠죠. 근데 오히려 수급 들어오는 섹터만 잘 보고 있으면 보고 보면서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최근에 다시 좀 매수를 한 겁니다. 200만 원까지 줄여놨다가.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좀 야 이거 나도 하락을 보고 있긴 하지만 이거 진짜 경기 침체 나오기 전에 한탕 해먹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한탕 해먹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제학금도 보면 고점에서 나가는 흔적이 없죠, 여러분. 이 고점에서 들어올렸을 때보다 오히려 고점에서 거래량이 더 적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리고 있죠. 물론 이게 뭐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거 파동을 주면서 올라가겠죠.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으로 광동제약을 매수를 한 거고, 광동제약을 그래서 그렇게 비슷한 관점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 이거 경기 침체 오기 전에 한탕 해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실매수하거나 영끌하면 안 되겠죠. 신용미수 절대 금지겠죠.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다 50만 원씩만 매수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다 50만 원씩 매수했죠. 린드먼 아시아만 좀 기존의 비중을 갖고 있던 게 있어서 100만 원 갖고 있는 거고 린드먼 아시아 빼고 다 5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평가 손익으로는 저도 아직 손실 중이고 이 종목들이 수익을 줄지 모르겠지만 아래로 빠지면 다 손절이 나갈 겁니다. 대신 저는 잃는 돈이 적겠죠. 대신.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안국약품도 차트 좋아서 매수했습니다. 안국약품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런데 재무가 보시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렇게 좋다고도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안 좋지도 않죠. 부채 없고 유별 괜찮고 대주주 지분 뭐 괜찮고 코스닥 시총 1000억인데 보시면 이 안국약품도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움직임 여기까지 들어올려서 매집한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없죠. 그리고 오히려 하락하고 박스권 치면서 매집이 들어왔죠. 그리고 최근에 매집봉 하나, 둘, 셋. 그리고 매집봉 띄고 장기평 위로 올라왔길래 오늘 8,200원대 들어간 거거든요. 8,200 얼마냐? 8,270원에 들어갔죠. 8,270원에 제가 손절은 7,900원에 걸어놨어요. 7,900원이 딱 장기 입평 112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은 여기로 걸어놓고 지금 진입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튈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안구냐 보면 차트가 너무 괜찮아서 내려오면 조금 더 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 바이오 쪽에는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좀 매수를 한 거고 삼원강제 뭐 상신브레이크 자동차 부품 쪽 종목들은 자리 괜찮아서 매수한 거고 지금 보시면 아래 꼬리로 계속 장기 평라인 지켜주고 있죠. 성우하이텍이 올라가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올라가면. 그리고 구름대랑 장기평을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대신 뭐 내려가면 손절이 짧기 때문에 손절하고 올라가면 다시 잡아도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뭐 무조건 올라간다기보다는 매매하기에 괜찮은 위치에 있다는 거. 이평 모아주고 올라가는 그림. 위아래로 흔들어 주다가. 그래서 이평도 지금 다 모아놨죠. 이평도 지금 세 개가 다 모여져 있습니다. 아래 꼬리로 계속 방어해주고 있고. 뚫렸을 땐 저항받고. 뚫고 나서는 지지받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약간 지지 저항 가격대라고 좀 볼 수 있겠죠. 3,000원 전후반. 라운드 피하기도 하고 3,000원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들은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이 경기 침체 오기 전에 한탕 해먹는 종목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저도 좀 공감을 해서 최근에 좀 매수를 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예,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